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두 개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 선거법 1심 선고 그리고 25일 위정교사 1심 선고. 사실 이 두 가지 사건 상당히 1심이 늦었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 원래 633 1심 6개월에 끝나게 돼 있는데 지금 2년을 끌었죠. 위정교사도 기소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위정교사는 사건이 상당히 단순하죠. 단순한데도 계속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술 그리고 판사들의 일종의 폭탄 돌리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당히 늦게 두 개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자, 오늘 또 하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재판. 뭐냐면은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죠. 대북송금. 북한 조선노동당의 김성태로 하여금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뇌물 사건. 이재명이 최근에 이 선거법보다 위정교사를 방어하는데 더 신경을 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유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 등등 해석이 나오지만 지금 이재명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것은 대북송금입니다. 대북송금.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인데 이 뇌물은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특가법. 지금 금액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800만 달러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상 대북송금이 가장 큰 중형이 내려질 건데 이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11월 달에 나올 두 개의 이 1심만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수원지방법원 바로 대장동 저승사자로 불리는 신진우 부장판사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를 했던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오늘 버럭했습니다. 버럭했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느냐, 이재명. 자, 지금 1심 선고가 곧 나오는 두 개의 사건, 위정교사와 선거법도 재판을 질질 끌었는데, 가장 중형이 최대 형량이 예상되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끌다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화를 내고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대북송금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 제3의 쓰나미가 이재명에게 밀려가고 있는 거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인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쪽 변호인들에게 오늘은 또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이 피고인은 안 나오죠. 여기에 지금 같이 기소된 사람이 이재명과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자, 김성태는 직접 돈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준 사람이고 이화영은 그것을 브로커처럼 연결을 한 사람이고 이재명은 수혜자죠. 본인이 북한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세 명이 기소가 됐는데 일단 오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피고인들은 안 나왔습니다. 이재명 피고인, 이화영 피고인, 김성태 피고인. 그런데 변호인들이 나왔죠. 그 변호인들, 특히 이재명 쪽 변호인들에게 신진우 부장판사가 버럭 화를 내고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상황이 오늘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될 텐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변호인들에게, 이재명 변호인들에게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제 1심 선고는 두 개 재판 말고 본인이 맡은 재판 6월에 기소가 됐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세 차례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이 됐고 정식 재판은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재명 쪽에서 변호사들이 아직 사건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넉장을 일부러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기도 하죠. 4만여 페이지인데. 그런데 그때 처음에 공판 준비기일 첫날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 보고 나서 재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보는 대로 증거 기록 같은 것을 보는 대로 재판을 보고 진행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변호인들이 그것을 넉장을 부리다가 질타를 당한 거죠. 판사에게. 수원지법 형사 12부죠. 오늘 오전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이 특가법상 제3자 뇌물입니다. 특가법. 징역 10년 이상 나오는 거. 세 번째 준비 기일을 열었는데
재판장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재명 변호인 3명이나 나왔습니다. 원래 한 10명 되는데 이제 법정에 나오는 변호인만 3명입니다. 그 3명에게 사건 기록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변호인 쪽이 이제 겨우 절반 정도 파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진호 부장판사가 변호사분들이 여러 명인데, 뭐 10명이죠. 여러 명인데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하지 왜 이러느냐 하면서 잠시 법정 천장을 이렇게 바라봤다. 한숨을 쉬는 거죠. 참, 왜 이렇게 재판을 질질 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이 법정 천장을 쳐다보고 사실상 한숨을 쉬는.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재명 쪽 변호인들에게 질타를 합니다.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다.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자, 부장판사를 하면서 판사 경력이 한 20년 될 텐데 이런 건 처음 본다. 이재명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황당하다는 듯이 씩 웃기도 했다는 겁니다. 씩 웃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 변호인 중 한 명이 일단 판사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꾹꾹 숙였고, 신진호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다음 기일까지 한 번 더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 재판 진행하는 건 조금 실례인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공판 준비 기일 한 번 더 2월 17일 공판 준비기를 한 번 더 한 후에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는데, 자, 재판자는 그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쪽에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1월 29일 얼마 안 남았죠. 11월 29일 예정된 이화영의 외국한 거래법 위반 등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고려해서 입증 계획을 미리 준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화영은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가 9년 6개월을 선고를 내려서 거기는 이제 대북 송금도 있고 본인의 그 뇌물 받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서 뇌물 받은 그 9년 6개월을 선고를 내려서 이것이 수원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은 따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을 하는 거고, 9년 6개월을 신진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때린 9년 6개월 이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죠. 그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그런데 이 항소심이 빨리 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고법 부장판사가. 그래서 11월 29일에 이 선고가 나옵니다. 11월 29일에 선고가 나오면은 그 2심에서 다룬 내용하고 지금 새로 기소돼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는 이 사건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 겁니다. 이 대북송금 부분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심이 나오면은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2심이 수원고법에서 나오면은 지금 새로 시작된 1심 재판에서 그건 그대로 인용을 하겠다. 새로 심리를 하거나 뭐 정인을 부르거나 하지 않고 2심 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이 대북송금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지금 항소심 결론 나오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1심에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판단할 부분은 이걸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의 김성태가 주고 경기도가 내야 될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비를 북한의 김성태가 주고 이거는 2심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11월 바로 이달 29일에 항소심 선고 결과에서 나옵니다. 1심을 그대로 이제 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건 이제 확인이 됐고 그건 그대로 이 진진호 부장판사가 새로 맡은 이 재판에서도 그대로 하고, 다만 이화영이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한, 뭐 술판 해유 어쩌고 하면서 번복을 한 이재명에게, 경기지사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재판이 빨라질 수가 있는 상황을 오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화영 쪽이 또 지난 8일에 법관 기피 신청을 또 냈습니다.
무서우니까 신진호 부장판사가 무서우니까 본인에게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를 한 그 판사에게 다시 배당이 됐으니까 이하영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검찰 쪽에서는 이재명 쪽의 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일단 재판장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고 처리하겠다. 그 기피 신청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뭐 100%죠. 자,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서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2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저쪽에 수원에서 제3의 쓰나미가 이미 지금 1차, 2차 1심 선고에 이어서 바로 밀어닥칠 그런 상황이 오늘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오늘 수원지방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여줬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